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1세입니다. 아직도 일주일에 3번 오전에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나이를 듣고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아직도 환자를 볼 수 있냐고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겪습니다. 손주들과 뛰어놀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등산이나 여행 같은 취미도 포기합니다. 가끔은 내일 아침에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6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눠볼까요? 인체는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중 몇몇 부위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처럼 전신의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4가지 부위 관리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첫 번째 건강 비밀 부위는 바로 귓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저는 귓볼을 관리합니다. 귀는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귀에 우리 몸 전체의 경혈점이 모여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귓볼에는 뇌와 직접 연결된 중요한 혈자리가 몰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양쪽 귓볼을 엄지와 검지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가 개선되고 기억력 감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직도 수십 년 전 환자의 이름과 병력까지 기억합니다. 주변 젊은 의사들이 놀라곤 하지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매일 아침 1분간의 귓볼 마사지에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귓볼 마사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양쪽 귓볼을 부드럽게 잡습니다. 그리고 귓볼 전체를 문지르듯 1분간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귓볼 마사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귀의 특정 자극이 자율신경계 균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지요. 제 환자 중 78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기억력 감퇴로 고민하셨습니다. 매일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자녀들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죠. 약물 치료도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귓볼 마사지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고 대화 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현상도 개선되었습니다. 귓볼 마사지는 기억력뿐만 아니라 불면증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귀에는 수면과 관련된 경혈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귓볼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귓볼 마사지는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들이 3개월 이상 꾸준히 귓볼 마사지를 실천하면 약 10-15mmHg 정도 혈압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건강 비밀 부위는 손목 안쪽입니다. 여러분, 손목 안쪽을 한번 보세요. 푸른 혈관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죠. 이곳은 동양의학에서 신문혈이라 부르는 중요한 경혈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는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율신경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스트레스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양쪽 손목 안쪽을 1분씩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심장과 신경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귓볼과 손목 안쪽을 1분씩 마사지해 보세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손목 마사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 안쪽을,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 안쪽을 잡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손목 안쪽에 혈관이 뛰는 부분을 찾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약 1분간 지속하세요. 이때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누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그리고 일정한 리듬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40대 중반이었을 때 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았고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느라 하루에 4-5시간 이상 자본 적이 거의 없었죠. 그때 한 노의사 선배에게 이 비법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중의학을 공부하신 분이었는데 손목 안쪽에 신문열이 심장과 뇌의 연결 통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실천하니 놀랍게도 2달 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목 마사지의 효과는 현대의학에서도 점차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손목 부위 마사지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55세의 회사원분이 계셨는데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죠. 그분께 손목 마사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 하루 3번 각 1분씩 손목 마사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4주 후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3개월 후에는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 안쪽 마사지는 이런 현대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간중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손목을 마사지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단 한 번의 마사지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매일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손목 안쪽 마사지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50년 넘게 이 습관을 유지해왔고 지금도 혈압약 없이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손목 마사지에 숨겨진 효과는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손목의 특정 경혈점은 위장과 연결되어 있어 이 부위를 자극하면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 손목 마사지를 해보세요. 특히 과식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혹시 손목 마사지를 하실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고 계신 겁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해주세요. 이것은 고통을 참는 과정이 아니라 몸을 보살피는 과정입니다. 3번째 건강 비밀 부위는 발바닥입니다. 특히 발볼과 발가락 사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발바닥에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발바닥은 우리 몸의 작은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약 1분간 발바닥을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발볼과 발가락 사이에는 내장 기관과 연결된 반사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편안하게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를 눌러보며 아픈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문제가 있는 장기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발볼 부분부터 발가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누르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발볼은 장기와 관련된 반사구가 많이 있는 부위입니다. 발가락 사이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여기에는 두통과 관련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저는 60대 초반에 소화불량으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 항상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했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했고 놀랍게도 2주 만에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특히 발볼 중앙 부분을 마사지했을 때 처음에는 통증이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위와 연결된 반사구였습니다. 꾸준히 마사지해주니 통증도 사라지고 소화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지금도 발바닥 마사지는 제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발바닥 마사지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당뇨병 환자가 계셨는데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약물 치료와 식이 관리가 기본이지만 발바닥 마사지가 추가적인 도움을 준 것이죠. 발바닥 마사지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에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마사지 효과가 배가 되죠.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발을 담근 후 발을 말리고 마사지해 보세요. 특히 겨울철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마사지용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하면 마찰이 줄어들어 편안하게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라벤더 오일이나 페퍼민트 오일을 조금 섞으면 아로마 테라피 효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발 건강을 소홀히 하시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이자 모든 장기와 연결된 중요한 부위입니다. 발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제 50년 경력에서 발견한 것 중 하나는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점입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발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발 마사지를 정기적으로 받는 분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십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말초신경에 영향을 주어 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작은 상처도 쉽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발을 살펴보고 마사지해주는 습관은 당뇨 합병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마사지의 또 다른 이점은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취침 전 10분간의 발바닥 마사지는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발바닥 마사지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에는 림프계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어서 이 부위를 자극하면 림프액 순환이 촉진되고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건강 비밀 부위는 목 뒤입니다. 정확히는 후두부와 경추 사이, 우리가 흔히 옥추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목 뒤는 뇌로 가는 주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자 스트레스가 가장 먼저 쌓이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샤워 후 두 손가락으로 목 뒤를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세요. 약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려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목 디스크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목 뒤 마사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손의 중지와 검지를 이용해 후두골 뒤쪽 뼈 아래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서 시작하여 경추를 따라 아래로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15회 정도 반복하면 좋습니다. 특히 이 부위에는 풍지혈이라는 중요한 경혈점이 있습니다. 이 혈자리는 두통, 어지럼증, 목의 뻐근함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지혈은 후두골 아래 양쪽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70대 중반부터 가끔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 뒤 마사지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풍지혈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목 뒤를 마사지하고 목을 따뜻하게 유지했더니 어지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심한 편두통으로 30년 넘게 고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 약물을 시도해봤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죠. 그분께 목 뒤 마사지, 특히 풍지혈 자극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편두통이 시작될 때 즉시 풍지혈을 35분간 마사지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한 달 후 편두통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약물 의존도도 크게 감소했고요. 물론 이것이 모든 편두통 환자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서 거북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진 자세가 지속되면서 목 근육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이죠. 이는 목 디스크나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목 뒤 마사지는 이런 현대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목 뒤 마사지의 또 다른 효과는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목 주변에는 자율신경이 밀집해 있어 이 부위를 자극하면 긴장 완화와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목 뒤 마사지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목 뒤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밀집해 있어서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합니다. 특히 바쁜 일과 중간에 잠시 목 뒤를 마사지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근육 이완뿐만 아니라 신경계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목 뒤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온도 관리입니다. 목 뒤는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이 강하게 나오는 환경에서는
목도리나 스카프로 목을 보호해주세요. 목 뒤가 찬바람에 직접 노출되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됩니다. 동양에서는 풍안이라 하여 차가운 바람이 목 뒤로 들어오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목 뒤가 차가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저는 평생 목을 따뜻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너무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목 뒤는 특히 민감한 부위이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마사지를 중단하고 더 부드럽게 시도해보세요. 목 뒤 마사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마사지는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정확한 위치와 강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건강 비밀 부위 4곳을 종합해볼까요? 귓볼, 손목 안쪽, 발바닥, 그리고 목 뒤. 이 4부위만 매일 5분씩 관리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귓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목은 점심시간에, 발바닥은 저녁 취침 전, 목 뒤는 샤워 후에 관리하시면 됩니다. 각 부위당 약 1분씩만 투자하면 되니 하루 총 4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서서히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 습관들을 80년 넘게 유지해왔고 그 결과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마법처럼 모든 질병을 치료해준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필요한 의료적 처치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보조제나 최신 운동기구를 찾습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강법은 오히려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부분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런 마사지법은 약물이나 수술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상 편안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4가지 건강 비밀 부위 관리와 함께 몇 가지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첫째,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하루 1.5L의 물은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85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둘째, 가능한 한자연식품을 섭취하세요. 가공식품과 설탕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많이 드세요. 저는 평생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해왔고 이것이 제 건강의 또 다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 같은 온화한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은 몸의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평생 유지해왔습니다. 보통 밤 9시에 잠들어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하루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시작되었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5가지 생활 습관은 제가 85세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고 작은 행복에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작은 습관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건강 비밀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얼마나 정성껏 관리하느냐입니다. 80년 넘게 의사로 활동하며 저는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성공을 이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건강하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4가지 건강 비밀 부위를 관리해 보세요. 귓볼, 손목 안쪽, 발바닥, 목 뒤. 하루 5분의 투자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제 80년 의료 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건강 비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